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교통사고 하위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아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나중에는 수백만 원 또 그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그냥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몇 장 찍고 또 보험회사 전화 받고 말 몇 마디 주고 받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나중에 몰라서 당했다는 후회는 절대로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제가 차근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사진 몇 장만 찍고 마무리합니다. 이거 정말 좀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상황의 일부분만을 보여줄 뿐이지 전체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보험사는 사진 보고 이게 앞 범번지 측면인지 뒷 범번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찍은 건지도 불명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남기게 되면 보험회사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에 휴대폰 굉장히 좋습니다. 360도 영상 촬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차량의 위치, 또 파손한 부위, 또 주변 그 도로 구조, 또 신호등 상태, 그 다음에 상대방 차량 방향 등을 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도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당기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이 아프다, 또 움직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으면 그건 나중에 말이죠. 병원 진료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것이 보험회사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자, 사고가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라고 하면서 대인 담당자라고 전화가 오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의 질문 내용은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의 멘트로 보시면 됩니다. 밥 먹고 이런 사고 처리만 하는데요. 교통사고 처음 난 피해자가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는 법이죠. 많이 안 다치셨죠? 당일엔 병원 안 가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위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정보를 전화를 통해서 최대한 유도하는 그런 전화로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심코 보험회사에다가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를 해도 그 녹취가 합의할 때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주장을 해도 보험사는 저번 통화에서는 아프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합의금을 적게 주려는 그런 트집을 잡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화할 때는 최대한 말을 아끼시고,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다면 지금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통화 내용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일단 한방병원으로 가서 치료부터 받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방에 가면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한약도 좀 지어주고요, 또 뜸도 떠줍니다. 이게 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를 너무 오래 받거나 한방치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치료가 정말로 정당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필요한 치료였는가?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근거로 들면서 치료비를 좀 줄이려고도 하고, 한방 치료비가 너무 심하게 많아진다면 최후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방 치료비 비싸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치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내가 아파서 치료받은 건데 그 치료 때문에 오히려 보상 금액이 좀 깎이고 또 보험사와 다툼이 이어지고 종국에는 소송까지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방치료는 보험회사에서 과잉진료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본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는 목적, 또 치료의 효과, 또 증상의 변화 등을 병원 기록에 잘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을 위한 대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와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통원치료 기록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그런 자료들이 아주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절대로 합의를 하실 때 합의금 산정 내역서도 보지 않고 바로 합의해 버리면 안 됩니다. 보험사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금액입니다. 마무리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주세요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건 감으로 기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부 항목이 아주 촘촘하게 계산된 결과입니다. 진단 기준으로 입원 기간, 또 통원 횟수, 그 다음에 유자료, 또 과실 비율이 있겠죠. 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또 향후 치료비까지 하나하나 다 반영돼 있어야 하고 내가 받은 보상금에 그 항목들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산정 내역 먼저 보내주세요. 그거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분 좀 아주 깐깐하구나. 말 이 한마디가 금액도 좀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협상 위치를 바꾸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도권을 갖는 그런 중요한 협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끝으로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송 건네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약간 번거롭고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소송할 의사가 있다. 이런 태도만이라도 보여준다면 합의금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한번 좀 상담을 하고 그러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산정 내역 검토 중입니다. 이런 말만 해도 보험회사의 태도는 확실히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차량을 이용하는 현대인이라면 교통사고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몇 가지만 주의를 해도 내가 받아야 할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